자, 정부에 대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일단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 않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떡상 간다고 신나했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분위기가 또 급반전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한번 급반전되면서 사람들 얼굴에 화색이 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을 짧은 소식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오나이더스님께서 준비해주신 소식들 몇 가지를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장 소식입니다. 에터베이스라는 곳에서 XRP를 상장했다라고 하는데요. 에터베이스는 2019년 5월에 출시된 거래소로서 슬로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페어로는 XRP와 유로 그리고 XRP와 비트코인을 지원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고투 익스체인지에서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고투 익스체인지라고 해가지고 이거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냐라고 바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익스체인지라는 이름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아니고 국제 지불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R2D2 홍콩 리미티드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홍콩 당국으로부터 규제 확인을 받은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지불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들을 위한 서비스 그리고 사업체들을 위한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들은 역시 Runs on Ripple이라는 로고를 사용 중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용자들은 고투 익스체인지 앱을 통해서 전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들의 송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리플사가 많은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고 XRP가 좀 주춤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하는 곳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다행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전염병 사태만 아니었으면은 파트너십 숫자가 더욱더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 세일즈맨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길들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리플사가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유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파트너십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전염병 사태가 확산되기 전에 멕시코 송금로라도 뚫어놨었던 것이 아닌가. 최근 리플사의 임원 중에 한 명인 이 개발자 관계의 총책임자인 워렌 앤더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 송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송금 채널 중 하나인데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서 이 전체 송금의 미국에서 멕시코 전체 송금의 10% 이상을 ODL로 해내고 있다. 이것을 내가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어찌 생각하시면은 뭐 10%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지금 봐봐라 XRP 가격에 영향도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작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도 있죠. 지금 실제로 멕시코 쪽에 송금로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희가 매일마다 XRP 가격을 확인하고 매일마다 소식을 듣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 시간 내에 10%까지 따라잡았으면 저는 꽤 괜찮은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거북이가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해변가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그 새끼 거북이가 이제 바다에 뛰어들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연히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잘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미국과 멕시코 송금로 간의 연결을 활발하게 해주고 있는 이 주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머니그램 같은 경우 지난 4월 달에 온라인 송금 비율이 81%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머니그램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 전염병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는 락다운이 걸려가지고 문을 닫은 은행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온라인화 되어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머니그램의 주도로 계속해서 ODL을 활용한 송금로가 늘어날 수 있고 기존에 열려있는 송금로도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기사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초창기에 구글이 리플사에 투자하도록 이를 이끌었었던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인터뷰가 짧게 실려있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거슬리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리플사 투자를 주도한 벤처 투자가는 XRP가 결제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은 생존 가능한 통화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무슨 말이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하죠. 자, 그런데 생존 가능한 통화가 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은 기자가 붙여 넣은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자, 아무튼 이 벤처 투자자 이름은 케빈 로즈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테크크런치와 인터뷰에서 리플사 초기 투자에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부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요. 2013년도 그야말로 블록체인 산업이 정말 초기였을 때 리플사는 상업은행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 관련 산업에 대한 확신과 보장을 토대로 투자자들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산업에 참여하는 것을 좀 더 매끄럽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2013년 구글 벤처스가 리플사에 투자한 금액은 정확한 액수는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기사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케빈 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XRP가 통화로 사용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나는 어느 정도 XRP가 결제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XRP가 통화로 생존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이제 기자가 XRP를 좀 까고 싶었나봐요. 자, 아무튼 리플사 임원들도 항상 이야기를 하듯이 XRP 같은 경우는 브릿지 커런시, 말 그대로 통화와 통화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브릿지 커런시의 자리가 확고해진다라면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XRP를 들고 있으려고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XRP 자체가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이 통화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당장은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도 없고요. 계속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XRP가 활용되면서 가격이 좀 오를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됐으면 정말 많이 털어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좀 올려주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짧은 소식들 몇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보고요. 짧은 영상 같은 경우는 광고가 거의 붙질 않아가지고 저도 좀 요즘에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혹시라도 이 영상에서 광고가 나오게 된다면 마지막까지 시청 및 재생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기운 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